어느 초등학교의 개학식.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돼지 한 마리를 데리고 6학년 2반 교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この豚を先生はみんなで育てて最後には食べようと思っています。 선생님은 돼지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 생존을 위한 음식의 감사함을 몸소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その生き物を食べるっていうこと、命をいただいてるっていうことをみんなに体で感じてほしいんです。 눈앞에 26명의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제 말입니다. いや大変だぞ。いいですよ。 이렇게 1년 동안 생명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돼지의 집도 만들어주고 이름을 붙여주자고 제안합니다. みんなで子豚に名前をつけようって話し合ってるんですけど、名前つけてもいいですか？ 그 이름은 바로 피짱. 당번을 정해서 잔반을 챙겨 밥을 주고 배선물도 치우고 씻기고 윤희나게 털도 빗어주며 열심히 피짱을 돌봤습니다. 그렇지만 피짱을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채소밭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시끄럽게 꿀꿀거려 다른 수업에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름 방학이 돼 피짱이 학교에 홀로 외롭게 남아있지 않도록 아이들은 피짱에게 찾아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폭풍우 치는 어느 날 혹시라도 피짱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또 집이 비바람에 날아가진 않을까 걱정하며 학교로 달려와 피짱을 지켜줬죠.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아이들은 졸업식을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됐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피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やっぱりピーちゃん食べちゃうの？ 선생님이 처음 피짱을 데리고 온 날 잘 길러서 다 크면 잡아먹자는 말은 이제 아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으니까요. 졸업 이후 피짱을 어떻게 할지 아이들은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고민이 깊어질 때쯤 다행히 3학년 동생반 학생들이 피짱을 물려받기 원했죠. クラスで引き継ぎたいって子供たちが。 3年生には次の豚の世話をちょっと。 걱정은 사라지는 듯 했으나 기쁨도 잠시. 아직 어린 3학년 학생들은 피짱에 우리를 청소하는 것도 먹이를 주는 것도 함께 노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だから無理だって。3年生まともにバケツ一つ持てなかったし、ブラシだって使えなかったんだから。多数決を取ります。3年生に引き継ぐの人は手を挙げてください。13。食肉センターに送るの人は手を挙げてください。13。 선생님은 아이들의 토론과 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죠. 3학년 아이들에게 물려줄지 육가공센터에 보낼지. それが飼う人としての責任だと思います。先生、命の長さって誰が決めるんですか？ 열띤 토론이 오가는 가운데 과연 피짱은 어떻게 됐을까요? 誰も決められないと思うよ. 학교에서 돼지를 기른다는 독특하고 이색적인 사실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TV에 방영됐고 훌륭한 교육이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사회에 큰 토론거리를 안겨줬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류 중심의 식문화로 변화하면서 가축들은 대부분 더 많이, 더 빠르게 생산되는 공장과 같은 곳에서 자라서 가공센터로 보내집니다. 이러한 공장식 축사는 지하수 오염, 메탄가스 방출도 문제며 목초지를 만들기 위한 개간으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사막화가 확대되는 등 환경오염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동물을 기르게 됐을까요? 공장식 축사는 결국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의 생활 방식과 생명의 길이를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야 하는지 새로운 시각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고기 명언과 치는 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육식 중심의 먹거리 문화가 확산되면서 환경 오염 및 사회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싸게 먹기 위한 인간의 욕심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동물 복지에 5대 자유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배고픔, 그 다음에 갈증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서식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겠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질병으로부터 해방. 네 번째가 아무리 그 질병이나 배고픔이 없다 하더라도 약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그 정상적으로 자기가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만이 동물복지가 실현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가 시행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전 2018년도에 계란에 대해서도 그 동물복지 인증제가 시행이 됐는데, 예를 들자면 평사 아주 넓은 데서 자라서 만들어진 계란은 1번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케이지 같은 데에서 자란 것은 4번을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를 갖다가 이 카페에서 새끼를 사는데요. 이 새끼들은 강아지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처음에 새끼들은 상당히 예쁘기 때문에 잘 돌보고 하는데, 나이를 먹고 좀 병에 걸린다든가 하면 이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만 해도 1년에 한 1,500마리 정도가 유기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물 체험을 하거든요. 이 동물 체험은 동물에 대한 정보 혹은 동물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기인데, 마치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서 과자 사 먹듯이 고기를 사기 때문에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공장식 축산인데요. 이 공장식 축산은 동물복지하고 전혀 거리감은 그런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이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고 입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구의 일원이 되면 그 동물이 나이가 들더라도 아니면 병이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금방 얘기했던 계란처럼 동물 복지가 실현된 그런 농장에서 만들어진 그런 유제품이나 아니면 식육을 골라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향들은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 전 세계가 나아가는 그런 방향과 같습니다. 이 영화는 생명 존중, 동물권뿐만 아니라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며 돼지와 삼겹살,
닭과 치킨 사이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더 냉철한 여러분의 시선으로 말이죠.